이 구역 주식 고수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수익 배틀 쌈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현재입니다. 엔비디아, GTC, 그리고 일본의 BOJ까지 이 모든 걸 소화한 오늘 화요일장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는 걸까요? 일단 오늘장 마감 시황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에서 먼저 1% 넘는 조정이 나왔는데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오늘 좀 쏟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젠슨황의 기조 연설에서 좀 별다른 새로울 게 없었다는 점에서 좀 실망 매물 나왔습니다. 세론 뉴스가 강하게 작용한 걸로 보이는데 양시장 모두 메이저의 수급이 부재했습니다. 그 안에서도 코스닥은 그나마 좀 낙폭 제한된 선에서 891선에 마감했고요. 코스피는 2656선에 마감했습니다. 자, 그럼 외국인과 기관은 선별적으로 어떤 종목에 관심을 보였을까요? 일단 기관 먼저 보겠습니다. 위메이드는 저가 매수세에 들여온 걸로 보이고요. 기관에서 원전 그리고 로봇 그리고 또 여기서 방산까지 계속해서 꾸준한 매수세에 들여오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풍산이 여기 포함됩니다. 외국인에서 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여기서도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주 좀 조정 일부 가져갔는데 반도체에서 강한 상승세 기록한 종목도 있습니다. 특히나 리노공업은요.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한 이후에 독야청청 계속해서 꾸준한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공행진 가져가는 부분 역시나 시장에서는 실적만큼 위력이 강한 부분 없다는 걸 리노공업이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미코와 PSK도 세척 관련주인데 같이 반도체 관련주에서 강세 가져갔다는 점 체크해 드립니다. 또 외국인 쪽에서는 오늘 삼성물산도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 PBR 관련주죠. 주가 강하게 반영된 건 아닌데 현대차 그리고 SK 스퀘어까지 슈퍼주주총회 앞두고서 저 PBR 종목들에 또 어떤 포지션을 둬야 할지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하나 더 보시면 두산은 오늘 시세는 쉬어갔는데 외국인의 수급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점 CCL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데요. 두산의 시세도 계속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주 수급에서 또 시장 특징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알테오젠 관련해서 또 코스닥 시장의 특징을 잡아볼 수 있겠는데요. FOMC 경계감으로 인해서 코스닥 중에서도 오늘은 시총 상위주 그리고 대형주 쪽에서 좀 위주로 빨간불이 켜졌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 하나는 섹터 측면인데 오르는 바이오주들이 이유 없는 종목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술 측면 그리고 실적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들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점, 바이오주 오르는 종목들의 특징은 그러하다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셀트리온은 코스닥, 코스피 시장에서 셀트리온 그러하고요. HLB 그룹주, 알테오젠이 또 그렇게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K바이오의 기술이 유럽 밖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기조를 15에서 17세기 대항해 시대로 비유를 하던데 과연 그럼 후추를 가장 먼저 들여오는 바이오주는 누가 될지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이슈가 많은 한 주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또 든든한 전략 세워보시죠. 방송 중에는 종목별 옥석 가리기 해 가실 수 있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장중 전략도 세워 가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팍스탁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언제든지 다시 보기도 하실 수 있거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바로 주식고수의 강펀치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시장을 이기는 강한 펀치, 강펀치 키워드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챗GPT AI의 로봇 시대입니다. 피규어사가 최근에 휴머노이드 로봇 영상을 공개를 했죠. 정말 터미네이터 현실화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AI 반도체에 대한 투자도 연이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도 130조 원이 넘는
많은 돈을 이 시장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뱅크의 반도체 설계 자회사인 ARM에 보완하면서도 또 AI 반도체 시장에서 입지를 굳건하게 다지는 것이 그 목표라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3월 29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주총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삼성전자의 임원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상무이사로 갈지 선임이 될지에 대한 안건 역시도 상정이 될 예정인데요. 만약에 통과를 하게 된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피인 수설이 훨씬 더 기대감을 키우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멘토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쭤볼 테고요. 또 코앞입니다. 엔젤 로보틱스의 상장이죠. 이것을 또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도 멘토님께 잠시 후에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만나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AI 시대 찐 대장주는입니다. AI가 확산되면서 전력에 대한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때문일까요? 주말 사이에 메타가 1조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신설한다라는 이야기도 밝혔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늘어나면 결국에는 전력 쪽을 자극하게 되겠죠. 이 때문일까요? 미국의 이튼이라는 종목은 1년 사이에 무려 53%나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일본 증시, 대만 증시에서도 전력과 관련된 종목들이 흐름 정말 좋습니다.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는 종목들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수주잔고를 가득 쌓았다라는 이야기를 꺼내 놓으면서 2월 초에 10,000원 초반이었던 주가가 지금 현재는 20,000원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멘토님이 이미 예전에 편입을 해주셨던 효성중공업 수익률 정말 든든하게 채워주고 있는 모습 지금 눈으로 확인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AI가 쏘아올린 공 정말 다양한 관련 종목들을 건드리고 있는데요. 반도체, 로봇, 소프트웨어 그리고 전력 설비까지 이렇게 많은 섹터들 중에서 가장 대장주는 어떤 것으로 보고 있는지 여쭤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 만나봤습니다. 수익 배틀 쌈장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오늘은 팍스탁의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한 주 만에 뵙습니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반갑습니다. 명승부사입니다. 네, 또 간략하고 임팩트 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장은 또 분위기 어떻게 보셨는지 시장 분위기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네, 뭐 증시가 지수는 좀 잘 못 가는 것 같아요. 뭐 대형주의 장이 아니라 제가 볼 때 뭐 중소형주 장이 좀 나오는 것 같다 말씀드리면서요. 뭐 지수는 뭐 최근에는 2,700까지 좀 올랐다가 뭐 조정이 오늘 좀 있었는데요. 개별주 위주에 대해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바이오 시대가 온다 하면서 조언을 드려서 이렇게 좀 사보시라고 좀 조언을 드렸던 종목이 뭐 HLB 생명과학, HLB 제약 등인데 바이오들이 최근 뭐 흐름이 좋습니다. 그것과 함께 오늘 제가 뭐 로봇 관련, 인공지능 관련해서 시대의 흐름을 앞서가는 투자를 해야겠죠. 이런 장에서 이제 빠르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빠르게 수익 볼 수 있는 단기간에 부자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부자 될 수 있는 강펀치 키워드 두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죠. 챗 GPT, AI 로봇의 시대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잡아주셨습니다. 일단 챗 GPT, AI, 로봇 이렇게 네. 키워드를 딱딱딱 잡아본다면 로봇이 또 눈에 띄어요. 요즘 로봇주가 또 스멀스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또 눈에 탁 띄셨나 봐요.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한 게 이제 두산 로보틱스부터 뭐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했죠. 두산 로보틱스에는 계속 수급 들어오고 있고. 들어오면서 오늘 좀 이제 좀 올랐는데요. 네. 일단 뭐 영상 한번 좀 보시고 네. 가 보실게요. 자, 제가 이게 월요일 날 요 영상이 나온 이후에 제가 이 노란톡방에도 이런 영상을 보면서 이제 로봇 시대가 열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피규사에서 발표한 로봇입니다. 이 보면은
인공지능을 탑재했어요. 이제 로봇셋에 두뇌를 탑재해서 로봇이 자기 스스로 인간이 뭐가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챙겨서 주는 건데요. 좀 손 모양 보세요. 뭐 손의 모양이 저 부드럽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로봇 자체가 지능을 가져서 앞으로 출시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최근에 몇 년 안 됐죠. 이제 알파고가 결국 바둑을 로봇이 인공지능이 바둑은 이길 수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했는데 지금은 바둑을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둑을 이긴 게 당연한 게 되는 것처럼 향후 세상이 빠르게 바뀌게 되는데요. 이런 세상이 오는 것을 좀 우리 시청자분께서 인지하면서 또 투자라는 게 성장주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성장주가 그 시대에 풍미했던 예를 들어서 예전에 닷컴 시대가 열렸을 때 닷컴주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인터넷이 올랐을 때 인공지능 그리고 또 고령화 사회의 바이오주 인공지능 이런 쪽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피규어사의 로봇 피규어 지로 원이죠. 이 로봇이 또 이렇게 영상이 엄청난 화제였습니다. 먹을 것 좀 줄래라고 했는데 사과를 탁 줬어요. 먹을 것을 아예 딱 인지를 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인지를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놀라운 발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 속에서 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지 보고 싶어요, 멘토님. 네, 사람들의 반응, 댓글들을 보면은 이거 발표되고 나서 It's amazing, it's crazy, 미쳤다, 미친 손조작이 미쳤다. 아까 보니까 저거는 이게 현실인가 싶을 정도로 CG인가 현실인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빠르게 이제 로봇들이 우리 주변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반응들이 또 있었냐면은 우리는 이제 20년 안에 아이로봇 같은 영화 아이로봇 같은 시대를 도래할 것 같다라는 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 밑에 20년은 무슨 20년이냐 몇 년 안에 올 것 같다라는 말도 있고요. 챗 GPT가 이렇게 어떻게 로봇을 제어할지 궁금하다라는 의견들이 보이는데요. 믿지 못하겠다, 놀랍다, 이런 일이 벌써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반응들이 있을 만큼 전 세계의 인공지능과 AI 그리고 로봇 시장이 급속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예전에 만화책에서만 나왔잖아요. 공상과학 소설에 나온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면서 또 투자의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곧 금붕어가 된다라는 이 이미지가 있는데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그럼 저는 이제 곧 금붕어가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금붕어가 된다라는 말을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제1교표시죠. 손정희 회장이 컨퍼런스에서 발표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네. 이제 인공지능과 인간의 발전 속도가 두뇌의 발전 속도가 10년, 5년, 10년 이게 차이가 10,000배로 벌어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동등하다고 인간이 더 앞선다라고 생각했을 때 10년 후에도 인간이 앞설 수 있을까? 10년 후에 1000배 인공지능이 1000배의 두뇌가 더 발전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결국은 이제 그 차이는 지금은 이제 인간과 원숭이의 차이 정도의 수준에서 인간과 금붕어의 차이 정도로 인공지능의 시대가 막대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특이점이 온다라는 것을 손정희 회장이 이렇게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손정희 회장은 그럼 금붕어가 되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130조를 투자할 정도라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공지능 AI를 투자해서 네. 이용해서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도태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용할 이런 얘기를 것인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손정희 회장도 130조 투자를 한다는데요. 이미 이제 1호 펀드가 국부 펀드 등 127조를 투자했었어요. 2017년에. 그리고 2019년에도 137조로 골드만삭스, 마이크로소프트, 카자흐스탄 국부 펀드 등을 투자를 했는데요. 이번에 또 더 많은 금액을 인공지능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펀드로 투자하기 때문에 주식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지난번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왜냐하면은 인공지능 챗GPT의 중요한 앞으로 이제 두뇌를 연산을 작용하는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 1위이기 때문에 제2의 윈도우 시대처럼 로봇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가져갈 수 있다라는 투자를 단행했었는데 앞으로 모르죠. 뭐 AMD에 투자할지 엔비디아에 투자할지 아니면은 또 새로운 어떤 것에 투자할지는 좀 더 귀추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GTC가 어제 밤에 또 이제 개최가 됐어요. 개막을 했는데 GTC에서도 로봇이라는 키워드가 또 계속 나왔거든요. 네. 오히려 로봇에 좀 더 키워드가 맞춰지는 것 같은데 이 안에서도 좀 아이디어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전 세계 우리나라에 좀 투자하고 있는데 전 세계 로봇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 몇 개 안 되겠죠. 우리가 뭐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면 뭐 로봇은 먼 얘기고요. 특히 이제 중진국, 후진국이나 선진국 반열에 오르지 못한 나라들은 이 로봇이라는 것 자체를 뭐 이제 다 수입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래도 뭐 한국은 기술력이 있습니다. 반도체도 만들고 로봇도 제조할 수 있는 뭐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 한국, 미국 등 향후 어느 정도 우리나라도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좀 생각해 보면서요. 그거와 관련된 기업들을 좀 귀추를 주목해 보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조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로봇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이슈가 스물스물 나왔는데 주가에 반영되는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공략해야 할 시점이라는 거 지금 양진혁 멘토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죠. 그렇다면 또 어떤 종목을 노려봐야 될까 고민되실 텐데요. 저희가 또 종목 관련한 전략도 세세하게 세워드릴 거니까 방송 계속 집중해 주시고 장중 전략도 세워가야 합니다. 시장의 흐름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요즘 시장 참 빠르게 순환되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 빠른 시장 안에서도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또 시장 전략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로봇주 안에서도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은 오늘 움직인 종목도 있고 또 봐야 될 종목 무엇이냐인데 제가 아까 또 짚어드렸던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랑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 두 종목 중에 눈여겨보시는 종목 있을까요? 네, 두 종목 다 뭐 괜찮게 보여요. 최근에 이제 차트로도 일목균형표에서 오래간만에 두산 로보틱스도 뭐 매수 신호가 좀 발생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거보다 더 좀 종목이 좀 가볍게 뭐 급등락은 성은 있지만 좀 보는 것이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요 회사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카이스트죠. 카이스트에서 벤처 육성 기업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초로 휴머노이드 휴보를 개발했던 요 기업인데요. 뭐 기술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2족 사정보행 로봇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협동 로봇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천체 관측력 장비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영위하는데 뭐 최근에 실적을 보면은 뭐 회사도 뭐 좋아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제 현대차도 보면은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미국의 로봇 기업을 인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현대차의 무슨 이제 컨퍼런스에서 많이 발표를 했었는데요. 뭐 삼성전자도 그런 것과 관련해서 로봇 기업들을 좀 인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하려는 움직임이 예전부터 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삼성전자 미래 먹거리로 점찍은 로봇 사업이죠. 로봇 사업 강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는데요. 이제 삼성전자 부회장이 올해 1월입니다. 1월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에서 로봇 사업을 앞으로 육성하겠다라는 발표를 막 밝힌 지 2달 만에 지난해 콜옵션을 확보한 뭐 휴머노이드 인간형 로봇 전문 기업인 콜옵션을 확보했는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뭐 조기 자회사 편입 방안을 좀 검토하고 있다.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라는 게 또 시장에서 나오는 뉴스고요. 그걸로 인해서 오늘 외인 기관 수급도 좀 들어오면서 주가가 좀 올라갔습니다만 그 뭐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살아있는 회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기대감 살아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그럼 또 어떻게 진입할 수 있는지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또 가져갈 수 있는 자리도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 방송 계속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강펀치 마무리는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강펀치는 로봇 관련해서 잡아봤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넘어가도록 하죠. 두 번째는 AI 시대 찐 대장주는 이렇게 잡아주셨어요. 네. 역시 어떻게 보면 연동되는 두 번째 키워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I가 아무래도 지금 시대에 주축이 되는 키워드다 보니까 또 이렇게 잡아주신 것 같은데 찐 수혜주, 찐 대장주 뭐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가장 먼저 키워드부터 잡아볼까요? 네, AI 시대에 또 여러 가지 파생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전력 저장 장치도 있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이제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겠죠. 맞아요. 이제 고령화 시대가 생겨나면은 제약회사 바이오들도 좀 좋아지는 것처럼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인구가 감소되면서 최근에 수혜를 보지 못하는 기업들이나 무슨 그런 것들이 이제 어린이 사업이었죠. 그 노인 사업이 확대돼서 그 수혜를 보는 것처럼 AI 시대가 또 발전되면은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있을 텐데요. 이 중에 하나를 제가 가장 이 시간대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그 세계의 1위의 그 기업들은 미국에 좀 있어요.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가 1순위로 좀 뽑아볼 수 있겠고요. 그와 함께 그것만이 수혜주가 아니겠죠. 또 한국에서도 또 일본에서도 미국에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런 인공지능 서버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력 사업, 전력 기기 업체들, 요 전력 저장망, SS 이런 것들이 ESS라든지 전력 저장 장치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수주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튼이라는 기업이 한 해 53% 상승을 했었고요. 일본 대만 전력기기 업체도 최근에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일본이야 지금 증시가 워낙 분위기가 좋아서 날아다니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증시가 좀 사실은 이렇게 막 출렁출렁하면서 한국은 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기업들 전력저장장치 기업들은 좀 신고가를 내주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본다면요. 저는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찐 대장주는 전력 설비가 될 거다.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주셨어요. 네. 아무래도 데이터 쪽에 또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전력 수요가 늘어날 거라서 또 이쪽을 계속 주목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쪽은 사실 멘토님께서 효성중공업으로 또 이미 일찌감치 수익을 많이 내주셨거든요. 네. 네, 어떻게 또 매력 포인트를 그렇게 빨리 찾으셨을까요? 네, 제가 HD 현대일렉트릭 또 효성중공업 이 두 종목은 작년부터 이거 회사가 너무 실적이 좋다라고 계속적으로 제 노란톡 방에서도 강조를 했던 종목입니다. 저희 카페에서도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을 그때 당시 지금 가격에 3분의 1 정도였어요. 2배 이상이 올랐는데 아직도 저는 이 주식들이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보는 건요. 이만한 실적을 내는 기업이 없습니다. 자, 그중에 이제 올해 3분기 예상 영업이익 증가율 1위의 기업이 있는데요. 전기 장비주인 효성중공업이죠. 효성중공업의 실적이 앞으로 늘고 있다라는 것을 본다면은 실적이 늘어서 주식이라는 것은 기업의 가치가 좀 성장할 때 우리가 또 배당도 받고 주가도 오르는 게 가장 베스트죠. 그런 그림들이 좀 벌어지고 있다면요. 효성중공업 제 포트에도 있고요. 수익이 좀 높지만 어제도 8% 오르고 오늘 주의를 받았습니다만 저는 조정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아직 늦지 않았다 말씀드리면서 좀 어느 정도 투자에 참여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종목 전략 관련해서는 이따가 잠시 후에 리뷰하면서 좀 더 자세히 여쭙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강펀치까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는 첫 번째 로봇 그리고 두 번째 AI 관련한 전력 설비까지
잡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AI가 정말 시장에서 놓칠 수 없는 키워드라는 걸 또 이렇게 강펀치 키워드 두 가지를 통해서 잡아봤습니다. 자, 다음 순서로는 또 종목에 관한 이야기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상황실 들렀다 오도록 하죠.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수익 배틀 쌈장 더 강해진 모습으로 돌아왔는데요. 일단 더 강해진 포트폴리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훈 멘토님이 어제 출연을 해주셔서 이구산업 구리 가격이 증가하면서 이 종목 유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는데 오늘 2시 30분경에 정말 좋은 자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편입 성공했고요. 편입하자마자 수익률을 또 든든하게 챙겨주셨습니다.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진짜 주식 팁인데요. 이 삼화페인트가 오늘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종목 이미 2월 말경에 담았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BNC는 정말 고공행진을 멈출 생각이 없나 봅니다. 오늘도 3% 넘게 오르면서 무려 수익률 53% 넘게 챙겨가 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렌시스 역시도 오늘 로봇 손잡고 오름세를 보여줬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달리 빛났습니다. 두 자릿수 상승률 보여주면서 수익률도 든든하게 챙겨줬습니다.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멘토님이신데요. 이주호 멘토님 클래시스 오늘 장중에 5% 넘게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목표가 달성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도 정말 사명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이런 강한 기대감이 모아지면서 오늘 급등세 나왔고요. 역시나 수익률 든든하게 챙겨가 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 멘토님이신데요. 이 삼익THK가 드디어 목표가를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중에 무려 9% 넘게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그 다음에 윗꼬리를 쭉 달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 멘토님과 함께 하셨던 분들은 이미 17% 넘는 수익을 챙긴 뒤였겠죠. 자, 그리고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이신데요. 이 기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배당량이 적용이 됐습니다. 5,600원으로 확정이 됐는데 지금 보이시는 수익률 4%는 배당량 적용된 상태라는 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부터 흐름이 어떻게 될지도 잠시 후에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고요. 그리고 코덱스 ETF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BOJ에서 정말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결정했는데요. 이 ETF에 대해서는 흐름 어떻게 갈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일본 증시에 더 나아가서는 국내 증시에 어떻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도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말할 필요 없죠.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급등 나왔던 종목 탑3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보이시는 것처럼 짜잔 이렇게 삼화페인트가 상한가에 안착을 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카이스트에서 세계 최고 리튬 용매 개발 소식을 꺼내놨는데 이 삼화페인트라는 기업이 여기에 관련된 특허를 취득했다라는 소식 속 그리고 또 부각을 받으면서 상한가 직행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보이시는 것처럼 이렌시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모두 다 삼성과 관련된 로봇 기업이죠. 이 보핏의 감속기를 지금 공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앞서 말씀드렸던 직간접적으로 정말 큰 영향이 있습니다. 오늘 두 종목 흐름 모두 다 좋은 모습이었네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뽑아볼 탑3는요. 최강 쌈장을 뽑아보도록 할 텐데 지금까지 명승부사 양진영 멘토님이 1등 자리 정말 굳건하게 지켜주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주식팀이 1위 종목이 모두 다 이렇게 큰 수익률을 자랑해 줬습니다. 과연 순위가 바뀌었을까요?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2위와 3위 자리는 바뀌었네요. 이정호 멘토님이 3위로 그리고 진짜 주식팀이 42.65% 수익률 어마어마하게 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승부사 양진형 멘토님은 아직은 넘지 못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 분 모두 다 40% 넘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챙겨가 주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명승부사 양진형 멘토님이 굳히기를 할 종목을 또 들고 오셨다고 하거든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상황실이었습니다.
수익 배틀 쌈장 팍스탁의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앞 시간에서는 강펀치 키워드로 AI 로봇 그리고 AI 수혜주, 대장주 잡아봤는데요. 전력 설비 안에서 지금 전력 수요 관련해서 또 변압기, 설비, 전선, 원전 이렇게 계속해서 순환매 돌고 있습니다. 빠르게 순환매 도는 장 안에서 또 시장 흐름 잡아가시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또 어떤 종목 잡아야 할지 또 재빠르게 주도주 감별사와 또 주도주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이 되거든요. 영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또 효성중공업 통해서 수익 굉장히 많이 내주셨어요. 이 종목 굉장히 빠르게 또 잡아주셨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보는 안목 가지신 분이고 촉도 굉장히 좋으신 분이거든요. 어떻게 이 시장에서 이런 주도주를 감별하시는지 또 시장을 보는 노하우도 꼭 함께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노하우 역시나 노란톡방 안에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주도주와 함께 또 포트폴리오 속에는 어떤 종목 이야기를 해주시는지 들여다보도록 하죠. 멘토님, 네. 지금 계속 이렇게 합산 수익률 탑3 멘토 분들이 나오고 계신데 역시 네. 이 팔짱 끼고 있는 이 팔짱은 풀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범접할 수 없는 수익률을 또 부동의 1위를 자리하고 계십니다. 네. 소감 한 말씀 해주실까요? 뭐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예. 왜 또 위압감을 느끼세요? 아니 그런 걸 느끼지 않고.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예. 조금 그렇다면 좀 분발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포트폴리오 리뷰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 아까 이야기를 하다가 마쳤던 효성중공업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AI에 또 포커스를 맞춰서 시세 좋았던 전력 수요 키워드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네. 멘토님은 또 어떤 포인트가 좋았는지도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은 좀 조금 쉬어갔는데 전망 자체는 또 좋게 본다고 하셨어요. 차트를 좀 봐주실까요, 일단은? 네. 최근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편입했던 자리가 이 구름대 매수 신호 난 자리죠. 뭐 2월 27일 화요일 수요일이었는데요. 눌림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급등이 좀 나오고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과 좀 반대되는 뭐 시장을 역행하는 연어처럼 좀 오르는 주식인데요. 이 월봉을 보면은 제가 2차 목표가를 27만 원 정도로 잡았는데 거기까지 뭐 충분히 올 수밖에 없는 자리다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달까지도 좀 상승이 나와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최근에 뭐 외인 기관 수급도 그렇고 어제도 장중에 눌림목 이후 8% 이상 급등을 하고 오늘은 좀 쉬고 있는데요. 이 종목 3Q 실적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실적적으로는 최고의 종목이다 말씀드리면서요. 제가 편입이 불발됐던 아쉽게도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었습니다. 그 종목이 편입했다면 벌써 한 70% 이상일 텐데 그 기업도 사실은 실적적인 측면에서 한국에서 가장 실적이 좀 뛰어난 기업들이고요. 이런 실적주들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장입니다. 테마주도 테마주지만 실적주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좀 조언을 드리면서요. 이 회사 뭐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효성중공업 또 실적 키워드까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전망을 좋게 본다면은 또 목표 주가를 상향할 계획은 없으세요? 자, 지난번에 상향을 했어요. 예. 했기 때문에 예, 예. 지금은 자, 또 홀딩 전략으로 예. 또 유지를 해주시고 그럼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죠. 코덱스 일본 탑픽스 100인데 이게 또 일본의 증시 관련해서는 어제 또 예정이 없었던 국채를 매입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오늘은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했다라는 게 또 BOJ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요? 먼저 네. 시장 큰 틀부터 잡아주시죠. 일본에 대해서 투자를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맞아요. 저는 이제 뭐 자녀분들 계시면은 지난 방송에도 뭐 일본 탑픽스 이런 거 사두시라 자녀분들 클 때까지 좀 조언을 드렸는데 매달 오르고 있어요. 차트를 보시면은 저는 이제 한 4% 정도 수익인데 제가 처음에
2월 달부터 그 얘기를 드렸는데 2월 달에 한 9%, 1월 달에 1월 달에 9%, 2월 달에 종가 기준 4%, 요번 달에는 한 3%씩 오르고 있죠. 뭐 한 1년 금리가 한 3%도 못 받는 시대잖아요. 근데 일본 증시 자체가 뭐 한 달에 최소한 3% 이상씩 오르고 있는데 이 추세를 역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동안 증시가 30년을 못 갔다. 한풀이를 한꺼번에 하는 거죠. 물가도 올랐고 뭐 다 올랐는데 증시만 못 갔는데요. 일본 증시가 뭐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요 코덱스 일본 탑픽스 지금 뭐 올랐지만 이제 요 고점을 넘어가면은 요 고점을 넘어갈지 아니면 다시 눌릴지는 제가 뭐 오늘 차트에서 뭐 기로점입니다만 올라간다면은 저는 뭐 한 10% 이상 이번 분기에 수익을 뭐 기록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BOJ가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했어요. 그러면 이제 금리를 해제했다는 건 엔화 가치가 오른다라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건 어떻게 보세요? 엔화 가치가 올라가면은 뭐 한국으로서는 뭐 나쁘지 않겠죠. 엔화 가치가 좀 높아지면은 그동안 이제 엔저 시대에서 일본 기업들이 수출이 잘 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반사적으로 뭐 손해를 봤는데요. 요 금리가 오른다면은 또 이제 금리와 함께 뭐 환율이 일본 환율이 좀 강세로 가게 된다면요. 요 코덱스 일본 탑픽스를 투자해 놓는 것은 이제 환율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환율에서 오히려 환차익을 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나쁘지 않다 좀 판단되면서요. 일본 증시 지금 뭐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 상태에서 좀 이 변동성을 좀 어려우신 분들, 주식 투자에 좀 어려우신 분들은 좀 노란톡 오셔서 이런 ETF라든지 또한 이제 미국의 유수 기업들에 대한 것들을 조언 드리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올해 말씀드렸던 제가 오늘은 우리 방송에서 인증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뭐 맨날 실계좌 인증을 해드렸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 뭐 100% 이상 났습니다. 일본 기업들하고 일본의 종목들이 무섭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걸 살려고 한국의 외인 기관들이 좀 파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일본 시장으로 가려고? 예, 일본 시장을 살려고. 근데 그들이 꼭 맞을지는 않겠죠. 뭐 우리나라 시장을 사는 것도 맞는데 어쨌건 이제 추세를 동참해야 된다라고 좀 조언을 드리면서요. 일본, 미국, 한국 뭐 종합적인 투자를 좀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이렇게 또 ETF 상품까지 잡아볼 수 있도록 또 리뷰까지 해주셨는데 오늘 BOJ에서 또 마이너스 금리 해제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게 또 17년 만에 알려진 소식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는 오히려 또 일본 시장에 좀 더 집중을 해볼 수 있는 소식이라는 점을 포인트로 잡아주셨고요. 일본 시장 관련해서는 또 계속해서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 챙겨가시면서 전략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화면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죠. 다음 종목은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오늘 반도체주 전반 쉬어갔는데 그중에서도 일부 종목 움직였거든요. 그렇게 움직인 일부 종목 중에 하나가 또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장비 쪽에서도 좀 다르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또 하나죠. 미약하긴 했어도 흐름을 좀 유지하긴 했거든요. 그렇다면 반도체주 전반 움직일 땐 더 탄력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아닐까요? 하나마이크론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뭐 GST 같은 경우 뭐 13% 급락이 나오면서 고점 대비 제가 지난 방송에서 다 왔다 말씀드렸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GST를 이제 우주 돌파 차트에서 거의 다 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하나마이크론은 제가 지난 방송에서 좀 손실 중이죠. 그러니까 반도체를 샀는데 손실이 7% 났어요. 좀 아쉽게도 지지난주에 좀 깔아놓은 자리에 그냥 고수했더라면 지금 수익일 텐데 뭐 이만큼 차이인데도 7%네요. 근데 그렇지만 뭐 추세가 이제 보면은 뭐 이 볼렌저 밴드 하단 여기 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4,000원대를 좀 잡았었거든요. 여기까지 내려올 확률도 있는데요. 뭐 양봉을 좀 주고 있으니까
약간 손실이긴 하지만 좀 보유한다 말씀드리면서 반도체 장비를 샀는데 좀 수익이 안 난다. 반도체 장비주가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달리 제약주 바이오주 샀는데 수익이 잘 나고 있다. 뭐 그쪽이 맞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반도체주는 수급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좀 집중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하나마이크론 그 안에서도 오늘 또 흐름 유지해 갔다는 점도 좀 포인트로 체크를 해드립니다. 또 멘토님께서는 이런 종목들 계속 또 주도주로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또 쏙쏙 그 안에서도 계속 선점해주고 계시거든요. 뭐 제약바이오부터 또 자동차 그리고 일본 증시 미리 내다볼 수 있는 ETF 상품 또 전력 수요 반도체까지 이런 종목들 다양하게 섹터군 모아서 지금 1위의 합산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46% 넘는 수익으로 계속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데 자 우리 2달간의 수익 배틀 하고 있잖아요. 이 2달간의 수익 배틀 끝날 때까지 1위 자리 계속 지켜낼 수 있을지도 계속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이 포트폴리오 전략도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시장 흐름도 챙겨가시면서 장중 전략도 노란톡방 안에서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오늘 또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아 보도록 할게요. 또 워낙 또 멘토님께서는 저점에서 잡아주셨기 때문에 또 선점을 해주셔서 수익 중이긴 해요. 근데 오늘 배당락일 때문에 장중에도 마이너스 7%를 가져가기도 했던 종목이에요. 기아인데 이게 또 전망을 어떻게 보실지 코멘트가 궁금한데요. 아직도 밸류업 프로그램 2차 세부안 발표 관련해서는 또 기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주가가 좀 빠질 수도 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 그 전에 제가 좀 좋게 말씀드린다는데 3일을 빠지면서 고점 대비 12%, 13%를 빠진 적이 있어요.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빠졌는데 결국은 다시 올라갔죠. 추세에. 뭐 기아도 좀 오늘은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락이 있었습니다. 배당을 주는 좋은 기업이고요. 저는 요 자리를 깨기 어렵다. 11만 4천 원을 깨기 어렵다 말씀드리면서 요 코덱스 일본 요 타픽스처럼 요것도 한 4% 정도 빠졌다가 다시 쫙 올라오죠. 기아도 그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내려왔을 때 오히려 모아갈 수 있는 전략,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고 보실까요? 네, 요번 월에 지난 월에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요번 월에는 원래 쉬어야 되는데 좀 과하게 좀 올랐던 부분이 있는데요. 종가 기준으로는 요번 달에 한 4.5% 정도 이렇게 내렸는데요. 추세를 보면은 뭐 올라가고 있는 중에 조정이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는 수익이 다시 발생되리라 봅니다. 좋습니다. 또 계속해서 수익 날 수 있는 구간은 포착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기대감도 얹어보면서 기아까지 리뷰 맞춰보겠습니다. 홀딩 전략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또 저희와 함께 방송 챙기면서 또 종목 전략도 꼼꼼하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희 멘토님은 이런 종목들 계속 챙겨주시면서 1위 달려가고 있다는 점도 한 번 더 상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런 포트폴리오 전략은 또 장중에도 계속 흐름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신규 편입 종목도 가져가 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으로 또 내일장 혹은 또 다음 장들 뚝심 있게 가져갈 수 있는지 신규 종목 어떻게 준비하셨을까요? 네, 뭐 아까 저 한올바이오를 리뷰를 조금 못했는데 그거를 리뷰 더 잠깐 해주실까요? 보시면서 제가 이 차트를 보시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뭐 이런 차트를 좋아하십니까? 많이 올랐다가 막 내리고 있는데 변동성이 더 내릴 수 있을지 아니면 올라갈지 그것을 모르죠. 그런데 저는 이날입니다. 이날 HLB 생명과학을 제 노란톡방에서도 요거 매수를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조언 드렸는데요. 뭐 그런 길들이 있어요. 주식이 가는 길들. 그런 보면은 요 한올바이오도 뭐 그렇게 효성중공업에 올라가기 전 모습이다 말씀드리면서요. 그렇게 뭐 보유자분들은 좀
한올바이오파마 좀 다음 주에 기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까지 또 상승 추세 충분히 그릴 수 있는 기대감 또 보인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정말 기대하고 있는 신규 편입 종목 말씀해 주시죠. 네, 종목명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예. 로봇 계속 강조해 주셨는데 또 신규 편입 종목으로도 가져와 주셨네요. 예, 근데 요 회사는 등락이 좀 심해요. 뭐 내려가면은 막 반토막도 나고 올라가면 2배 나고 사두고 좀 기도하는 기도 주식이다. 기도주. 기도주. 기도가 통하면 올라갈 것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뭐 호재가 있어요. 삼성전자에서 요 회사를 이제 투자를 이미 좀 했었고 콜옵션을 매수했었고 또한 자회사 편입 이슈도 있는데요. 뭐 오늘 뭐 외인 기관 수급이 좀 들어왔고요. 우리 멘토님 중에 다른 분이 이거를 좀 수급을 미리 보시고 좀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 종목에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데요. 뭐 100% 자신 있다 말 수는 없는데 이 차트 월봉을 보면요. 25만 원까지도 이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요번일지 다음일지 모르는데 뭐 요번에 가게 된다면은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면서 매수가를 좀 깔아두도록 하겠습니다. 18만 7천 원에 매수가를 좀 깔아두 18만 7천 원이나요? 4천 원인가요? 예, 7천 원.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뭐 짧게 보겠습니다. 1차 목표가 19만 8천 원. 그것을 이제 넘어간다면 2차 목표가를 늘리겠지만 단기적으로 저도 과연 요번이 맞을지 안 맞을지를 100%좀 장담할 수 없는 자리이긴 합니다. 제가 좀 오른 것을 추격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오늘 좀 올랐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8만 4천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25만 원까지도 상단 룸을 기대해 볼 정도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편입 종목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편입 이슈까지도 포인트로 잡아주셨는데요. 매수가는 18만 7천 원, 목표가 19만 8천 원, 그리고 손절가 18만 4천 원 이렇게 가격 전략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로봇주는 저희가 강펀치 키워드 말씀을 해드리면서도 또 피규어 그 지로1도 말씀을 해드렸고요. 또 가장 큰 가까운 이슈로는 엔젤 로보틱스의 상장도 앞두고 있죠. 이 상장 이슈 관련해서도 웨어러블 로봇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도 어떻게 모멘텀 가져갈지도 또 계속 추이를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편입 종목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멘토님 이제 주 중반을 달려가는데요. 엔비디아 GTC도 마무리는 아니지 이제 시작이 됐죠. 아니지만 그렇게 기대감을 가졌던 것 치고는 또 막 붐업이 일어나는 것 같진 않아요.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남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또 어떻게 시장 바라보면 좋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요? 마이크론.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글쎄요, 저는 그렇게 뭐 실적이 좋게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또 제가 인텔 나쁘게 나올 것 같다 했는데 인텔 급살 나왔어요. 저 테슬라 안 좋게 보고요. 인텔은 그냥 뭐 중간. 뭐 테슬라 보유하신 분들 죄송하지만 저는 장기로 안 좋게 봅니다. 네, 뭐 엔비디아나 뭐 여러 가지 또 제 노란톡 오시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투자해야 될 빠르게 부자 될 종목. 우리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빠르게 부자 될 종목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든 또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장 관점 관해서는 노란톡방 안에서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내용은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